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마지막 강좌 39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살펴봤고요. 북한과의 관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나올 부분이라 제가 강조를 또 드릴 거고, 북한사 관련해서 거의 출제가 안 돼서 참고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만 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념이 정확히 끝났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로 또 이어져야 되겠죠. 기출문제 저희 강의와 또 교재,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강의와 교재를 연계한 강의 이제 저희가 영상 또 탑재할 예정이니까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1급을 넘어 완벽하게 만점까지 가시는 그런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완강을 향해 가야 되겠죠. 북한과의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북한은 광복 이후에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다가 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행정권을 이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대한민국사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광복을 맞이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던 도중 소련은 1946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행정권이 이양됩니다. 행정권 이양. 그 얘기는 이제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김두봉이 앉게 됩니다. 46년에 바로 토지개혁 실시했어요. 우리나라는 49년에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통해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면 북한은 신탁통치 도중에 했다라는 점,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신탁통치 도중입니다. 신탁통치 기간 중에 토지개혁이 실시가 됐고, 토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입니다. 오정보의 상한선을 두면서 46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했고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48년 9월 9일에 수립하면서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일성 지배체제의 강화와 3대 세습으로 이어지죠. 초기에는 김일성 세력, 갑산파라고 해요. 갑산파 김일성 세력. 김일성이 이제 갑산이 고향이라서 갑산파라고 부릅니다. 또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남노당 세력, 예남파, 그 다음 소련파, 이런 여러 개의 당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6.25 전쟁의 책임을 물으면서 김일성이 박헌영과 남노당 세력을 숙청해버립니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예남파와 소련파까지 제거를 한 김일성은 50년대 중반 1인 독재 체제를 완성시켰죠. 자,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이런 이념 분쟁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 북한의 독자 노선을 모색하며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성시켜요. 그냥 주체 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중국도 소련도 아닌 독자 노선을 걸어가면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완성시키며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합리화하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사상적으로 완성이 되었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 헌법은 위대하신 영도자 김일성 수령께서 지시하시어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런 지침과 지시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임을 헌법으로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 개의 당이 있었다가 6.25 전쟁을 계기로 김일성의 독재가 강화되었구나, 이런 흐름이죠.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영원한 주석 김일성 주석이 주석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합니다. 자, 그리고 80년 아들 김정일에게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 후계책의 공식화를 단행했고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3년간의 유훈 통치, 즉 김일성식으로 3년간 통치를 한 뒤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주석은 한 명이에요. 김일성 주석이고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올라서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요거 중요하죠.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표방합니다. 군을 앞세운 정치. 그리고 아들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에 2010년에 임명을 하고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3대 세습화가 된 독재 국가임을 알 수가 있죠. 북한의 경제 한번 볼까요? 우리보다 빠르게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어요. 54년 경제부흥 3개년 계획, 57년, 우리는 62년이죠. 북한은 57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행했고, 자,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조선공업화 정책, 북쪽에 군수공장을 잔뜩 만들어 놨었죠. 물론 6.25 전쟁 당시에 폭격으로 대부분이 이제 파괴가 되었지만 북한은 군수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을 또 받으면서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먼저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체제로 협동농장을 조직해서 이 농장을 관리하고 농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시킨 뒤 천리마 운동을 단행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1960년대 대중의 노동력 동원을 위한 생산성 향상 운동을 통해서 당신은 하루에 천리길을 달렸는가? 이런 식으로 표어가 나오고 빡세게 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천리마 운동. 60년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60년대 중공업 우선 정책,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중소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지원 중단 등으로 결국 이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은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였고 소비재 생산 확충에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군 정치를 이제 조금씩 준비하면서 과도한 국방비와 에너지 부족으로 경제 침체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능검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북한은 항상 먹을 게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21세기에도. 농토가 굉장히 적토예요, 적토. 빨간 토양입니다. 굉장히 척박하다라는 거죠.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경에 매우 불리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업 생산에도 굉장히 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중한 또 선군 정치, 국방비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허덕이며 살고 있는 특징이 북한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개방정책을 실시합니다. 하병법 제정. 하병법이라 함은 소련이랑 중국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의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겠다. 이게 하병법이에요. 하병법. 이 하병법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련과 중국과 뭐 하겠다? 합작을 하겠다.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지역 소련과 교역을 하고자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신의주 경제특구,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며 중국과 소련과의 이런 무역이 실시가 됩니다. 개방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부터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실시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건설하며 개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 즉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권이 이제 몰락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적 제재 등을 통해 이러한 개방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 침체, 90년대 고난의 행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나오네요. 각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문제, 한 문제 항상은 아니고 3번 중에 2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이승만 하면 반공이죠. 반공정책. 자, 그리고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민간인 차원의 통일운동 활발. 하지만 정부에선 반대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이 유엔 감시와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였으며 민간인 차원의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나 이걸 반대하면서 혼란한 시국이었어요. 민간인 차원의 통일운동. 자, 저희가 이제 CG 처리를 해서 옆에 넣어드릴 건데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 포스터가 이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눈여겨봐 주십시오. 아, 장면 내각이구나.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박정희 정부는 2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반공을 국시로 삼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선건설, 후통일이다. 여러분 왜 기차 중에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KTX가 나오기 전에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렇게 있었죠.
통일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있어요. 대부분 KTX를 타시겠지만 요거 있죠. 아니 여러분, 가장 느린 게 통일호예요. 새마을호가 가장 빠르고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발전해야 된다. 새마을호가 가장 빠르고 통일호를 느끼한 거에서도 선건설 후통일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68년 1.11 사태가 일어났죠. 북한 간첩 김신조 일행이 청와대 앞까지 갔어요. 간첩 사건이죠. 1.11 사건. 그래서 68년 4월에 우리도 간다. 김일성 목 따러 가야 한다. 그 실미도 부대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68년에 우리도 이런 북쪽으로 공작원을 보내기 위한 북파 공작원을 양성하는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게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이 되겠고요. 푸에블로 나포 사건. 북한이 미국 배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가둬둔 사건도 있었으며, 또 70년대 초에 판문점, 도끼나무 만행 사건 등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닉슨 독트린. 냉전이 완화되자 자세를 바로 바꿨죠. 이렇게 바꾸네요. 주한미군이 부분 철수를 하자 무력을 지향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의를 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별표 들어가요.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실시하였으며 7.4남북 공동성명을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1972년 하면 유신헌법이잖아요. 북한과 통일관계를 만들면서 겉으로는 보여주고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를 강화한 것을 동시에 진행하였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과 함께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중요하죠. 잘 나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중요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적십자 회담. 이 자료를 주고 이 당시에 이것이 발표된 시기 정부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키워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성명이잖아요. 만나서 한 것은 아니고 통일 원칙에 합의를 했다 정도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성과 없이 끝납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이 당시에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독재가 강화됐어요. 남과 북이 모두 이렇게 통일 정책을 하겠다고 겉으로는 드러냈고 내부에서는 독재 강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73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문호개방 제안입니다. 제안.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세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하였고 제안 정도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엔 가입 아닙니다. 이때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키워드 단어 여기 있죠.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이 단어 보시면 아, 이거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박정희 정부에 발표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저희가 다 명시해둔 내용들이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자, 밑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으로 뭐 남북 적시자회담도 하나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어요. 남북 적시자회담 먼저 개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들어갑니다. 조절위원회를 운영하겠다 합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7.4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로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에 합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박정희 정부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어서 요것은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이렇게 보세요. 유엔 동시가입 제안만 보세요. 제안. 박정희 정부의 제안하였다. 아직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제안 정도입니다. 자, 이어서 전두환 정부 시기, 요것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전두환 정부 시기에 KBS에서 진짜 시청률 80%까지 나왔던 이산가족 상봉. 최초입니다.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당 교환이 85년에 최초로 실행이 됐다. 요거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별 3개 들어가요. 최다 빈출입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북방 외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에 발맞추어서 노태우 시기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거 중요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유엔 동시 가입. 연도 중요합니다. 91년이죠, 지금.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엔 동시 가입. 어딨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뒤로 가면 이 비핵화의 탈퇴를 하는데 공동선언까지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 외교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이때 마련이 되었죠. 자,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조금 경색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버리고요. 악화가 되었죠.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제시 정도죠. 요거는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만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단독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서에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쌀을 무상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고난의 행군.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북한의 쌀 무상 지원도 했었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작업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하면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요게 체크해요. 자, 노태우 정부 별 3개였죠? 88년 77선언 정도. 요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또 갑자기 또 훅 들어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을 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 적극 해결하자. 남북 간 교역 개방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태우 정부 하면 북방 외교였잖아요. 북방 외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 개선.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요게 키워드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걸 통해 이 노태우 정부네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 연도까지는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 한국사. 오늘 한능검입니다. 6번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요거 북방 외교. 자, 그 다음 남북기본합의서. 너무 중요하죠. 이거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안 썼어? 남북기본합의서가 핵심인데. 남북기본합의서 빨간색으로 여러분 가장 큰 핵심.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 같네요. 자, 남북기본합의서 한번 볼게요. 7사람북 공동성명의 원칙 재확인. 쌍방과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서로의 체제 인정. 서로의 체제 인정. 서로에게 불간섭. 침략하지 아니한다. 물자 교류한다. 이거 핵심이죠. 서로의 체제 인정. 이게 남북기본합의서의 키워드입니다. 서로의 체제 인정. 인정이죠, 인정.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엔에도 북한이 가입할 수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였어요. 북한은 유엔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계속 유지가 되었기에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서로의 체제 인정, 이게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식 합의문서입니다. 성명서랑 달라요. 이거 합의문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실시를 했었죠.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탈퇴하면서 북한은 결국 핵을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별 3개 이어집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자, 요거는 요 뒤엔 여기 이건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여기 자체가 별 3개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금강산을 바닷길을 이용해서 출발을 했어요. 금강산 해로관광 사업,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정말 중요하죠. 1차 남북 정상회담, 비행기 타고 가서 김정일을 만나셨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 키워드 단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우리 민족끼리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끼리.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설치 합의를 하였고 개성공단의 합의를 했죠. 합의. 그리고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착공과 완공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착공과 완공은 노무현 정부고 이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 이렇게 구분을 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착공, 준공과 착공, 금강산 육로 관광은 노무현 정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14선언을 하게 되죠.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14선언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요게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 3개입니다. 최답 인출. 그 다음 여기도 최답 인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너무 많이 내서 이제 다른 쪽에서 좀 내는 편이다. 요게 한능검의 북한과의 관계 파트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민족끼리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우리 민족끼리. 연방 제안의 공통점이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지금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자,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민족끼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꼭 봐주십시오.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서 비행기 타고 평양 가서 직접 만나셨어요. 평화 화해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에 합의를 한 것.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이어서 14남북 공동선언이에요. 14남북 공동선언 2007년. 이번에 육로로 가셨죠. 자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셨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이게 키워드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라는 것, 이게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전선언 추진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아직 선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 평화를 실현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명박 정부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연평도 포격 사건, 문재인 정부 시기 판문점 선언과 김정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특징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시사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석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9강으로 30분 때려잡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30분 만에 강의를 완성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몰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50분짜리, 1시간짜리도 좀 있었어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실수를 했거나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강의들은 재편집을 하거나 다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마지막 강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연계 교재가 있어요. 요거 교재 우리 좀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교재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3주 완성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이 강의 오늘까지 해서 완강이 됐고요. 이어지는 게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저희가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수록을 해서 교재를 지금 곧 출간할 예정이고 역시 박하사탐에서 전범위 해설 강의, 모든 해설 강의 촬영을 해서 탑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성원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여러분의 합격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서포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39강 북한과의 관계 찝어드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